우리 조 변호사님이 제대로 말씀하시는 아니 저는 항상 네. 제대로 말합니다. 그러면 제 말하죠. 변호사 좀 해주세요. 제가 네. 저 이재명 대표 무고죄로 고발하려고 해요. 김행 변호인으로. 이거는 변호인이 아니에요. 잘 왜요? 모르시는구나. 이게 왜냐면 이렇게 공격하는 건 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리인입니다. 지금 김행 대변 저 부탁하는 거예요. 김행 부탁. 비대위원께서는 네. 죄를 지은 사람으로 저한테 사건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아. 누가 죄를 지었으니 처벌해달라 하는 거라서. 근데 정말 고발 그 변호인이 비대위원님이 좀 마음에 해주시면 안 쏙 들었나 봐요. 지금 마음에 계속. 들어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난 금요일 이후 구독 취소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할게요. 네, 여러분 좀 너그러이 예뻐해 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랄까 이 전투의 외주화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출연자분들께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가장 전투력 좋은 두 분을 모셔서 뉴스에 대한 또 논평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또 차분차분 하나씩 전해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좀 도와주십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신혜웅 기자 어디 갔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하지 마. 구독, 좋아요 하지 눌러주십시오. 마. 구치 안 됩니다. 안 돼. 네. 자, 그리고 전투력 만렙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이시죠, 김행 전 위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 부위원장입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뭐 어떤 말씀하셔도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대신 저희랑만 싸우지 않으시면 돼요. 저번에 저희 정영진 네. 그 사회자께서 직접 개입해서 막 이렇게 같이 싸우셨나 보죠.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좀 저희 너무 힘듭니다. 공이 없어졌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좀 힘드니까 두 분이 좀 네. 알아서 좀 싸워주시고요. 네. 자, 일단 두 분은 요즘 참 총선 관련해서 어떻게 최근 소식들이 우리 김행 위원께서는 지금 비례로 지금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잖아요. 청문회 끝나고. 바로 시작입니까? 네네. 그래서 4개월 동안 진짜 탈탈 털리면서 수사받았어요. 그런데 고발하면 고발자가 네. 와야 되지 않아요? 고발인 안 조사도 오더라고요. 하겠죠. 고발인 조사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네. 전화 통고는 수없이 하고 네. 서면 통고를 4번이나 했는데도 네. 안 오더니 나중에 전화도 안 받는데요. 그럴 거면 고발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뭐, 저는 네. 탈탈 털리고 변호사 비용 쓰고 저희 네. 가족은 괴롭고 결과는 전부 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이거 네. 됩니까? 그 저한테 정말, 물어보지 마시고 이 앞에. 정말 민주당에 좀 물어보세요. 그거 왜 고발했어요? 아니 제가 고발 안 했습니다. 네, 왜 고발했어요? 뭐예요 갑자기? 아니 제가 고발 내용을 몰라요. 네, 고발 내용도 몰라요? 네, 뭘로 저는 고발 모릅니다. 당하셨죠? 제가 뭐 12억을 배임했다고. 그런데 단 회사 돈을요 12억을 그래서 저희 변호사 비용도 높았던 게요. 네. 5억이 넘으면 네. 구속이래요. 집행유예가 없고. 그렇다고 변호사 비용도 아니, 뭐 그거는 높아지는 그 거예요. 저기 변호사 그 변호사한테 영업을 설명을 그렇게 잘못 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갖고 또 왜냐하면 5억이 넘으면 이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근데 5억이 넘으면 3년 이상인데 네. 3년 이상이면 그 자체로도 당연히 집행유예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장량 강요하면 1년 6월까지도 낮아질 수 있어요. 장량 다른 변호사 변경이라고 그 하는데 여하튼 네, 좀 판사가 네. 정해서 그렇죠. 변경을 하는 어쨌든 거죠. 금액이 예, 커지면 금액이 그만큼 크니까 예. 특별 경제 가중 처벌법. 그분 영업 참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 변호사님.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엄청 털렸는데 네. 아니 나 이 변호사 비용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저를 고발한 분이 이재명 대표시더라고요. 당에서 고발했으니까 고발자가. 네. 그랬더니 제3자 고발은 무고죄가 안 된대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고발해야겠다. 근데 이제 이재명 사실관계를 네. 그러니까 거짓으로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발한 경우인데 네. 거짓인 게 모르고 이게 공익적 필요가 있거나 공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 네. 고발한 거라면 당연히 무고는 아니죠. 아니 그러면 고발인 조사에 왔었어야죠. 단 한 번이라도. 그 나중에 고발 전화를 안 받더래요. 고발인은 보통 고발 대리인이 가요. 네,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라도 와야죠. 근데 대리인 보통 고발 대리인 조사하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네. 그 1차로 조사합니다. 기다리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대질 제가 조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초 고발을 고발인 안 조사를 할 아무도 겁니다. 안 했어요. 아무도 안 네. 하고. 아니 그러면 우리 네. 김행위원도 고발을 하세요 그렇게.
지금 뭐 아까 그리고 제가 제가 잠깐만 오케이.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 조상한 변호사를 제 변호사인으로 선임해서 이분을 이재명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얘기하셨죠. 저는 고발이 된다고. 아니요, 저는 안 될 사건은 맞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사건을 맞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고발할 경우에 이제 무고가 되고요. 네. 이제 평가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거짓인지 모르고 착각을 해서 고발한 경우나 고소한 경우는 무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네. 중에 고발인 조사가 없었다고 하시는 건데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고발인 조사는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프로세스상. 네. 그다음에 고발인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보통 각하를 합니다. 그렇죠. 네, 사건이 네, 네, 각하. 그러니까 각하라는데 네. 원래 각하가 맞대요. 근데 각하를 만약에 안 했다면 그건 경찰의 문제이니까 아니요, 각하가 저 맞는데 민주당한테 하지 얘기할 건 아닌 것 않으니까 같습니다. 아니 고발했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 확신을 가졌으면 네, 네. 각하가 맞는데 이거를 제가 수사까지 다 받은 게 제가 제발 저 좀 수사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빨리 자발적 해주세요. 출두. 막 네. 자발적으로 출두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각하하면 됐는데 결국 이게 조사까지 다 네, 네. 받았는데요. 아니 각하는 내가 각하 아닙니까? 아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네, 맞아, 좀 맞아. 좀- 하나만. 윤각하. 1월 31일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제 불출마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개인 자격으로 유세등 총력 지원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동대문 의뢰 김경진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서 네. 내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비례로 가시겠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비례로 가려고 한 건요 아니고 원래 이제 경찰 조사가 빨리 끝나면 네. 제가 지역 출마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포 경찰서에서 서울시 경찰청 또 나중에 경찰청까지 가서 다 사인을 받아야 이 되더라고요. 고발건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각하를 그때까지- 시키셨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무혐의 그걸 왜 조사를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주장하시는 무혐의 시점 1월 24일인가 이때 24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1월 31일에 불출마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직후에 우리 경찰이 이러는 거예요. 저기 각하하자마자 아니 이제 그 무혐의 불송치 나자마자 제가 출마를 하면 또 민주당에서 또 우리 당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뭐 또 이거 갖고 또 트집 잡는다고. 경찰이? 아니 우리 민주당에서. 당에서 예, 예. 각하 되자마자 아. 아니 이제 무혐의 결정되자마자 네네네네네네. 사실 전 4, 5개월 털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저로서는 일생 일대에 우리 그 변호사님은 경선이라도 해봤죠. 네. 그리고 떨어졌죠. 여기 경선 전문가입니다. 네. 네. 저는 경선도 못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네. 할 수 없이 비례를 돌았고요. 아. 동대문으로 나오는 특별한 이유는 동대문을 예, 그 제가 김경진 후보하고 특별히 가깝기도 해요. 네, 특별히 네, 네. 가깝기도 하지만 그 그분 상대당이 보고 변론 좀 해주시라고 하지. 그분도 변호사인데. 그러네요. 그분 이제 후보자라. 전관이네요. 바쁘니까. 무려. 그래서 이제 그때 상대당이 장경태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하고 김무겸 의원님이 대한민국 가짜뉴스의 대표 대명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저는 생각을 주장입니다. 하고 네네. 네. 그때 당시에 장경태 의원 때문에 저희 아. 딸이 개인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 할수 동대문 의뢰 후원회장을 맡으신 건 이 김경진 후보와의 친분도 있지만 이 장경태 의원을 잡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제가 거예요? 가짜뉴스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주장이었군요. 네, 저희 아. 딸의 제가 단 이론도 불법 증여한 적 없거든요. 네. 또 자료가 다 있어요. 네. 그거 갖고 불법 증여했다고 하고 아. 청문회 때 저희 딸은 네네.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라서 걔는 회사에서 직장 다니는 직원이거든요. 네네. 엄마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청문회 때 회사 이름을 밝히는 바람에 아, 네네. 저희 딸은 더더군다나 독립 생계에 결혼했으니까 예. 청문회 검증 대상도 아닌데 청문회에서 저희 딸이 어디 다니시죠? 막 이러는 바람에 네. 이런 건 정말 아, 하지 오늘 좀 말아야 쌓인 게 돼요. 많이시네요, 네, 그죠? 청문회 이제 그런 네. 의혹들이 많이 저도 좀 제기되는 들어가봐서 게 많죠. 들어가서 네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해보세요. 같은데 네. 어쨌든 그 고발대리인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일을 안 하셨다면 그것도 문제네요. 문제군요. 그때 앞으로는 조상호를 통해 고발해라. 네, 당내에서 좀 네, 이렇게 네, 한번 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일을 안 한 거야? 제가요, 네.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 선임할게요. 우리 지금 이재명 눈이 대표. 초롱초롱해서 여기 법률 사무소가 아닙니다. 저 하나만 더. 김경진 후보님 선임하시면 잘하실 것 아니 같습니다. 싸게 정말 해드린다고 지금. 하시고 요 얘기 마무리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아니 그 비례를 그래서 나오시는 왜? 이유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긴 해야 정치는 되겠는데 정말 하고 아이, 싶으셨던 no, 지역구 그건 타임은 아니에요. 놓쳐서? 그것보다도 네. 네. 제가 글쎄 청문회 하면서 네. 정말 너무 쏟아지는 가짜 뉴스. 네. 예, 개인은 정말 죽습니다. 그 저희 가족은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특히 저희 딸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어요. 네. 우리 출입 기자들이 알만한 사람은 네. 다 아는데 음. 차마 제가 그 사연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알겠습니다. 정도로 그래서 정말 여야 모두 다 공이 가짜 뉴스에 공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이성균 씨도 아이고, 극단적인 예. 선택을 네, 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정말 보도하실 때 정말 사실관계를 잘 그럼 가려서 좀 조국 대표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는 편이세요? 저요. 예. 네.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받지 않았어요? 네, 네. 2년? 근데 가짜뉴스로 손해배상 승소도 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죄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과장되고 왜곡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죠. 네, 그런 건 안 그건 되는 정말 거죠. 그래요. 그건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청문회를 거치면서 출마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원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셨고. 그전에는 제가 여가부 장관 하려고 그랬죠. 하려고 했지만 네. 여가부 장관. 네. 내각에 미국에 들어가고 그친. 싶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그게 이제 딱 그 가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가짜 본인이 뉴스에 생각하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네. 이거 다 무혐의 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참 문제네요. 어. 이렇게 고발인 조사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각하 안 하고 피고발인을 갖다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대통령 이성균 네. 이성균 배우에 대해서도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이제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고 그래서 이거 이제 굉장히 문제가 예, 많습니다. 진출을 하셔서 좀 이 가짜 뉴스 좀 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네. 우리나라 GNP의 2% 액수로 치면 3조 800억이 지금 가짜 뉴스로 네. 지금 그 사회적 비용을 아. 지불하고 있는데 그 계산이 그런 게 점점 있어요? 네 한국경제연구원 네. 네, 발표 2016년 발표에 따르면 그때 2016년이에요. 지금 더 네. 많아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누구나 다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누구나 다 저뿐만이 아니라 네. 국회 진출하셔서 저는요 하여튼 제가 그런 그거를 생각도 해요. 그나마 제가 아주 사회적 약자는 아닐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도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아. 당하니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아니 고통. 언론에도 상당히 또 오래 그런데도 계셨었잖아요. 속수무책이에요. 네. 그 네. 언론의 그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선거는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때 전에 네, 말씀을 네, 네.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같은 것은 그러면 언론의 뭐 잘못된 문제제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김건희 정당한 여사의 문제제기인가요? 명품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것이 기본적으로 친북 목사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그분이 네. 지금도 하루도 빼지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을 유튜브에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이 진짜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분도. 근데 그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각종 행사에 다 참여했었던 기록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상훈의 친북 목사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얘기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사가 그 목사께 보낸 그 카톡의 내용에 보면 목사님은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을 적에 네. 저를 위로해 주신 분입니다. 음. 저희 아버님과 너무나 가까운 분이셔서 네. 제가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얼마나 가까우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을 때 그 고민을 네. 그 목사님과 토로를 했겠어요. 네. 저도 청문회 직후에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친구들 만나서 웃었어요 그냥. 그렇지만 저희 목사님 만났을 때 저희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저도 목사님이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그 외국에 선교 활동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그 화장품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면세점에서. 목사님이 화장품을 사다 주셨어요? 굉장히 비슷한 그거 되게 상황이네요. 느낌 면세점에서. 비슷하네요. 면세점에서 네. 그럼 명품이 근데- 확률이 높은데요. 좀 비싼 화장품. 아, 같아요. 역시 근데 그럼 제가 바로 왜- 받으셨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주시는 거니까 네. 목사님 제가 이런 거 왜 사오셨어요? 저 똑같이 그랬더니 적절하게 했어야죠. 사모님이 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막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이 그 아프리카 선교 활동 다니시면서 네. 제 기사를 너무 보고 아. 저를 잘 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바로 공항에서 오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면세점에서 제일 쉽게 사는 게 화장품이잖아요. 아. 근데 화장품이 외국 화장품들 아, 주로 이야기가 너무 저 산으로 가는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서 언론이 저는- 이걸 보도해야 그래서 되냐 저는- 문제잖아요. 저는- 다 보도 좋아요. 근데 예.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친분 목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얘기했나요? 네. 예, 근데 아니, 제가 네, 친북 잠깐 목-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왜 친분 아니, 목사에 그러니까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얘기하나요? 그럼 그 네. 친북 목사랑 그렇게 친하게 지낸 것도 예를 들면 문제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의 네. 그 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인인데 그렇게 친북 활동을 열심히 한 만약 이제 그렇다 주장이 맞다면 그렇게 열심히 친북 활동한 분이랑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뭐 선물 주고받고 이건 되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저 가까운 사람이랑 선물 안 받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가까운 저는 그러니까 받은 주상원 게 대표님- 문제 없다고 할 것 저 같으면 주상원 정영진 씨가 변호사님한테 또- 선물 주고 싶어요. 정영진 씨가 또 여기 개입해가지고 아, 예. 폭발할 것 같은데. 이런 편향. 정말 좌편향. 난 어디로 편향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저도 남편이 주는 선물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남편이 주는 선물도 받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언론은 그래서 그런 보도를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보도할 때도 그러면 친북 저는 목사라는 이것을 걸 친북 반드시 목사의 정치 공작이라고 봅니다. 이 정치 성격의 공작이다? 본질은 친북 네. 목사의 정치 그러니까 공작이고 언론이 그런 것도 보도를 좀 해야 된다. 예, 그거 왜 전혀? 그럼 민주당은 왜 친북은 북한 앞에서만 작아지는 건 아니요, 혹시 저희 아닌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네. 친북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친북 활동 하셨으면 하셨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둘 사이에 이게 지금 논점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이거 일단 간단히 대답할게요. 이 친북 목사라는 그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김건희 씨가 몰랐느냐? 거기서 두 분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제가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막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아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분을 이용해서 뭔가 국정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속내라든가 욕심을 본인이 드러내셨어요. 김건희 여사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북 목사 프레임으로 공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좀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찌되었던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한 10년을. 그런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사인으로 살다가 남편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고위 검사의 아내로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은남법상 그런 것들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들이 훈련되어 있어야 마땅한 분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진 않았죠.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이런 거 뭐냐면 갖고 오지 뭐 마세요. 이런 걸 다 갖고 오세요예요. 언제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왜 또 다음에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건 정확히 이런 원인이 거 그겁니다. 아니요, 이런 이런 거 느낌이에요. 이런 거 갖고 네. 오지 마세요 이랬죠. 그럼 이렇게 해요. 변호사님. 부자연스럽게 받았다고. 네, 부자연스럽게 하시고. 받았다고 네, 네. 하자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더 아니, 놀라운 건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다음에 더 변호사님. 놀라운 건 영상의 카메라가 대화가 끝나고 나온 다음에 비춰진 모습이에요.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앞에서 의자가 밖에 대기 의자가 놓여 있는데 다들 그렇게 명품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백을 명품 들고 쇼핑백을 있습니다. 명품을 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정되는? 예, 전세 왜냐면 시장이죠. 왜냐하면 네, 네. 명품 쇼핑백이 브랜드가 있었어요. 표시되어 있는 쇼핑백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들고 있다니 몇 명이요? 거기서 세 명인가가 쭉 세 명 나와요. 아닐 텐데.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나와요. 네, 두 명이고 그것에 아. 대해서 대통령실에 세 명도 했는데 예. 요 어찌 되었더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해명인지하고 상관없이 네. 저런 걸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좀 나쁜 표현을 상식적으로 쓰면 그런 표현은 쓰시면 안 되죠. 변호사님. 상습적으로 받는 거 아닌가? 상습적으로 나는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 안 합리적인 되죠.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게 문제가요. 앞으로 요 앞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해놓고 뒤에다가 꼭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요거 아주 나쁜 말버릇이에요. 아니 그 근데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진짜 나쁜 그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인지 네. 여부는 네. 여기 듣고 계신 시청자가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 토론 자리니까.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친북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목사였다면 괜찮습니다. 친북 스님. 저는요. 안 친북 말고 저는요. 만약에 네네. 그냥 목사였다. 네네. 친북 목사에 의한 정치 네. 공작이다. 네. 왜냐하면 이미 치열하게 그 과정을 다 카메라로 찍고 뭐 또 특히나 그 무슨 뭐 파우치인지 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네. 사는 과정까지 다 찍고. 그것을 외국 또 회사 조그만한 외국에서 가방이.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거를 뭐 서울의 소리에 또 이명수 기자가가 돈을 받아갖고 그게 다 공작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 공작이 아니면 미리 다 준비된 거에 덫에 걸린 거죠. 아니, 제가 한 말씀 그리고 드리면 저번에도 자, 말씀드렸는데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법 절차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영역은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절차예요. 근데 수사 절차에서도 뇌물과 관련된 사건들은 함정 수사가 허용됩니다. 그건 판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 사건만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뇌물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지금 내가 뇌물을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모습들을 막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실제로 수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만들고 변호사님.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이른바 엑스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네. 한 사례들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수사관에 의하지 않은 함정 수사도 가능. 당연하죠. 아니죠. 근데 함정 심지어 수사는요. 이거는- 심지어 함정 이거는 수사는요. 수사도 수사관이 아니에요. 합니다. 수사가 아니죠 사실 이거는. 네, 수사관이 해도 돼요. 아니 함정 수사는 심지어 수사관이 하지. 그러니까 수사관이 해도 일반인이 된다고요.
아니죠. 그게 대법원 판례예요. 함정 수사는 그러니까 수사관이 해도 된다는 것까지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렇죠. 일반인이 함정 수사랍니까? 아니 수사관이 해도 된다는 거는 뭐냐면 아니, 국가기관 그러니까 수사관은 해도 일반인들은 돼요. 당연히 되고 일반인이 뭐가 당연히 돼요. 아니, 지금 국가기관의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정수사 같은 걸 원래 하면 안 됩니다. 네. 일반인들은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요. 근데 심지어 국가기관도 허용되는 함정수사가 취재 영역에서 아니, 기자한테 왜 안 일반인이 됩니까? 수사를 합니까? 아니요. 저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함정을 그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다 말씀이신 채택돼요. 거죠? 네. 일반인이 한 것도 원래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몰래 함정을 파요. 내가 예를 들면 이걸 이 사람을 낚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예를 들면 탈핵시키겠다, 파면시키겠다 이럴 때 미리 돈 준비한 거 다 찍고 그다음에 네. 주고받은 거 찍고 이번에 예를 들면 정우택 의원 같은 사건이죠. 그런 것들 한다고 그러면 증거가 안 되면 다 돼요. 이런 거는 애초에 제한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실제로 뇌물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특활비로 네. 그걸 가지고 뇌물을 제공하는 현장을 카메라로 찍었다. 이것조차 인정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웬만하면 허용 안 자, 하거든요. 변호사님, 함정 수사와 정치 공작은 구분이 돼야 돼요. 안 받으셨으면 이거는 돼요. 정치 왜 받았냐고요. 공작이죠. 아니 저도요. 저도 얼마 전에 네. 청문회 떨어지고 우리 목사님이 화장품 사다 줘서 받았거든요. 또 목사님. 공직이 아니시잖아요. 공직의 배우자도 아니고. 네. 그리고 배우자는요 공직자의 처벌 대상 아닌 거 아시죠? 처벌이에요. 김영란법 대상 배우자가 아닌 거 아니죠? 그 배우자가 알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증명하면 처벌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네. 처분 받으세요 그러면 아니 배우자분께서. 법적으로 가도 무고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지금, 배우자는 아니, 배우자가 3천만 형사 원어치- 처벌이 안 된다는 아니, 거지 과태료 자, 처분 보세요. 대상입니다. 자 보세요. 네. 아니 법 위반은 맞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도에 법인카드를 갖고 3천만 아, 원어치인가? 또 경기도까지 거기 갑니까? 아. 과일을 나옵니까? 사다 놓고 아니 쓰신 분은 원희룡 후보님 아, 그 너무 오마카세 얘기 네. 저희가 해야 돼요 그러면 꼭? 너무 번지니까 네. 이 얘기는 요 그러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요렇게만 하고요. 네. 다음 이슈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갑니다. 네. 청정 방송 야, 지나갑니다. 20분 지났습니다 지금. 다음 이슈 갑니다. 이종섭 귀국, 윤한 갈등 2라운드. 도주대사 런종섭 리스크가 여권에서 본격화되고 그런 있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아 이건 제가 유행어라고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오늘로 네.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직접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주말 첫 중앙선대위에 참석한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호주대사를 가리켜서 즉각 귀국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그 전까지의 기류랑은 좀 다른 그러게요. 기류잖아요.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은혜 수석도 전 수석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종석 호주대사는 즉시 귀국하여 공수처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 압니다. 네. 그래도 들어오라는 이야기였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이종섭 대사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네. KBS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다면 일정을 조여서 언제든지 교육해서 조사를 받겠지만은 또 그런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하지만 공수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마냥 대기하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앞서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그러니까 당에서는 들어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상. 네. 그리고 이제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다.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 다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이고요. 네.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우리가 해제한 적 없다고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그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계속 속보가 나오고 네네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와 용산과 그다음에 이제 저 큰일 날 국민의힘 뻔했네. 그 당이 굉장히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는 건데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는 건데 이 와중에 또 이정필님 슈퍼챗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짧게 좀 드리겠고요. 자 당과 용산의 목소리가 매우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만은 아닌 거죠? 우리 저 김행 위원님 어디 보세요? 저 댓글 예. 제가 저 유튜브 슈퍼챗을 몰라서 보면서. 네. 네 무슨 질문 해주세요 다시. 죄송해요. 지금 현재 이종섭 저 호주 대사에 대해서 네. 당과 그다음에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매우 아까 그 달라지고 있는 것 유난 같다. 갈등 뭐 2라운드 예. 이렇게 이거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쓰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민주당은 무슨 뭐 천안함에서 막말한 4인 있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무슨 뭐 장경태, 노종면, 뭐 박선원, 뭐 권치순 천안함에 대해서 엄청난 막말하셨죠. 장경태 의원 할까요? 국민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군인이라면 네. 경계에 실패하거나 침략당한 책임도 있다. 이거 천안함은 북한 책임인 거 다 아시죠? 아니 이종섭 아니 근데 네. 제가 왜 네. 얘기를 하냐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당이 이번 선거 꼭 이겨야 되거든요. 네. 절박해서 하는 거지. 네. 이것이 무슨 갈등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설명했잖아요. 설명했어요. 어떻게 네. 설명을 했냐. 아니 그 공수처에서 준비가 되면 당연히 들어온다. 본인도 들어오겠다고 했죠. 제 얘기 다시 할까요? 저 마포경찰서 수도 없이 아유, 했어요. 저좀 소환해달라고. 위원님 얘기는 근데요, 됐고요. 네. 소환이 안 돼요. 송영기 네. 대표 생쇼이죠. 가서 소환해달라고. 근데 소환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는 아니, 입장이 그러면 돼야 오죠. 이번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이종섭 전 장관, 이종섭 호주 대사를 불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맞나요? 공수처에서 불러야 오죠. 소환도 안 됐는데 그럼 네. 제가 조사한다고 갑니까? 송영길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송영길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만약에 그럼 아하. 당도 송영길 그렇게 대표. 얘기하면 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니 부르면 갈 거다. 아 당연히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인터뷰도 했잖아요. KBS랑. 그러니까 네, 소환 네. 지금 통보면 이제 들어오라는 당연히 거잖아요. 소환이 네. 있거나 그럼 빨리 아니, 들어와서. 소환이 돼야 오죠. 제외 공간 대사가 네. 소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와요? 송영길 대표는 아까 네.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적 소환이 언제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파리에 본인이 원래 코스를 잡아놓고 유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걸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냥 오셨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언제든지 소환하면 바로 그 소환에 응하겠다. 근데 지금 호주에 있는 분을 소환하면 그 소환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 다 밟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공수처로 하여금 굉장히 수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동인 건 분명한 거고요. 그다음 또 대통령실의 이 반응이 더 웃겨요.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서 네. 손준성 검사 승진시켰더니 1심에서 실형 나옵니까? 누가 그렇게 검토한 거예요? 호주는 이런 누가 그렇게 특징이 검토한 거냐고요? 호주는 거기 왜 법률가들 나옵니까? 거기 법률가들 그 정말 능력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면은 해가지고 검사장 승진시켰는데 변호사님. 법원에서는 공수처는 기소하고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합니까 1심에서?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그 태도가 정부에 문제라는 들어가서 거예요. 도와주시죠. 예, 그 능력 태도가 있으신 문제. 분이. 오늘 선임도 불러주세요. 하고 지금 불러주세요. 영입도 하고 불러주시죠. 변호사 선임도 할게요. 아니 제 그러면은 변호사.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즉각 귀국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은 확실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이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인도 태평양. 그리고, 네. 네. 그래서 한미일 호주와의 안보 협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네. 호주의 그 대규모 방산 수출 대비하고 있죠. 네네. 호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인 게 뭐냐면 네. 2+1 회의체라고 해서 네. 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같이 나옵니다. 그게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태세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호주 대사 임기가 끝나자마자 네. 국방부 장관 출신을 호주 대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네. 방산 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빨리 진척을 하고 이미 진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 적임자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호주는 늘 2+2 회의 체제예요. 미국에 있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2 체제로 국방부 장관이랑 같이 만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이분이 도망갑니까? 부르면 언제든 오는 공직자예요. 조국 이번에 2심 실형 났는데도 왜 구속 안 했어요? 도주할 의료가 없다 그래서 구속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도주합니까? 호주에서 무슨 도주했으니까 러시아로 이제 도망갑니까? 구속을 해야 되는 에이, 거죠. 도주한 거 아니죠. 아그레만 받고 간 거죠. 저쪽 상대국에서 신임장 발부했고 아그레만 받았는데 안 갑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주요 억지 부리시면 피해자잖아요, 안 피해자. 되죠. 아직 여기는 아니, 이제 피의자 기소가 안 된 대표적 피의자는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세요. 일주일에 아, 두세 번씩 민주당 지금 얘기 안 하면 논리가 이재명 아니 이재명 빈약해 대표는 보이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피의자입니다. 지금 기소 중지돼 있어요. 네. 이렇게 아 근데 아 그럼 이렇게 재판 하시죠. 중이었어요. 요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피의자고요. 네.
아니 저도 막 민주당은 묻지만 고발하지 모두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아니 네네. 저는요. 네. 제가요. 어렵네요. 네. 본인들이요. 제가 제 얘기 죄송한데요. 네. 그게 무혐의 나올 정도의 고발을 하는 데가 민주당 아닙니까? 음흠. 제가 오죽하면 그 직후에 고발을 환영한다고 언론에다 인터뷰까지 하고 보도자료까지 뿌렸겠어요. 네. 고발을 환영한다고. 네. 네. 자, 우리 최은경 기자 예, 질문 좀 한번 좀 아니, 들어볼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문하면 더 당 내에서도 미궁으로 갈 것 네. 같은데. 좀 네. 비토가 있는 것 같아요. 원희룡, 네. 나경원 그리고 이분까지.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이 세 분이 이종섭 논란 이거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의 악영향이라고 이제 보는 이 세 시각이 분은 있군요. 왜 이렇게 통일된 의견을 보이는 것 저는요. 같습니까? 선거 전략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구도 싸움입니다. 예.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도의 각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집토끼부터 잡고 그다음에 산토끼는 잡힐지 안 잡힐지 몰라요. 아. 사실은 중도층 확장이라는 것이 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신기루. 제가 정말 이재명 대표님과 이해찬 대표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조숙 자기 고백. 그런데 최근에 네. 이해찬 그 선배님은 제가 중앙일보 있을 때부터 잘 아는 분이고 선거의 대가시죠. 이분이 예.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지지층 결집이 중요한데 그 지금 그 몇몇 분들 잘리라고 막말하는 분들 민주당 내에서 잘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특히 양문석 잘라요. 네, 이거 양문석 뭐 싸우지 후보. 않습니까? 네, 네. 이해찬 선대위원장께서 이렇게 해요. 선거 때는 흔들리면 안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이게 집토끼 전략이거든요. 네. 선거는 원래 한 60~70% 양쪽의 지지층 갖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역시 이해찬이구나. 제가 이 말로 네. 이해찬 그 선대위원장을 칭찬해야겠습니까? 별로 그럼 좋아하진 한동안- 않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저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까 뭐 E+2 협의체 그다음에 호주가 우리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고맙습니다. 예, 호주 대사가 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임기가 어디 있습니까 대사가? 아니 그냥 이게 지난 전임 그냥 호주 대사 쭉 임기가 가면 끝났죠.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이게-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우리가 한 2년 정도 임기를 갖고 간다 이런 얘기지. 그런 정무직은 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임 그냥 호주 쭉 가면 대사는요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임명하신 저희가 분이에요.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굳이 네. 지금 현재 피의자로 되어 있고 네.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억울하게 예를 들면 희생된 장병이 있는데 그 장병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급히 출국 그렇죠. 급히 그렇게 출국시켜야 되냐? 아. 이분이 갑자기 한 6개월 더 하면 네. 갑자기 우리 한 호주 관계가 막 뒤틀려 버리고 이분이 아무것도 이 플러스 협의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외교를 망칩니까? 네네.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허접한 나라 아니거든요. 천안함 때 순진 해군이 46명입니다. 네. 이분들은 다 전사 처리됐어요. 네. 그런데 권칠승 씨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냐? 어이없다. 이분 사과하셨어요. 사과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네. 저 그분 앞에서 직접 사과한 사과하셨습니다. 얘기는 왜 자꾸 아니, 나오는 겁니까? 사과하셨어요. 우리 그리고 당에도 사과 다 사과했어요. 장해찬이고 뭐고 다 사과했어요. 그럼 예, 넘어가 알겠습니다. 사과하면 볼까요? 끝납니까? 아니 사과하셨다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다 사과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도 다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그리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장경태 그리고 의원 제가 아직 말씀드린 건 사과 안 했어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이런 분들도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 참, 이게 제가 사실은 왜 얘기를 하냐? 사실은 굳이 이게 선거 전략상 필요해서 들어와라고 오라고 하는 거다라고 김행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이분들 욕 보이는 거예요. 저 보세요. 자 선거가 20일 남았어요. 예. 만약에 뭐 다음 주쯤 들어오신다고 쳐요. 모든 기자가 다 그 앞에 가서 인천공항에서 그거 찍고 선거 끝납니다. 선거 끝나고 언제든지 아니 그냥 지금이라도 조사 준비가 다 됐으면 들어올 수 있죠. 네. 여기서 무조건 대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잘 말씀하셨어요. 노정면 이분 그 부천에서 출마하셨죠. 천안함 북한에. 네. 천안함 네. 폭진 용어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론은 가짜다. 네네네네. 아하. 어떻게 천안함 용사를 이렇게 욕보입니까? 아니 근데 과거 발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유. 천안함이 폭침이 아니라 그 선박피로 의해서 부셔졌다고 얘기한 거는 원래 MB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에요. 내가 배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거 폭침일 가능성이 낮다. 네. 그러니까 모르고 한 과정에서 실언이 나왔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이지 네. 이미 실언한 부분을 가지고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삼는 그것도 좀 노정면 문제예요. 후보 사과한 거 못 들었는데요. 저 노정면은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장경태 의원 사과한 거 못 봤는데 다 사과했습니다. 언제 일단 사과했어요? 뒤로 이종섭 한번 저 열어보고 호주 대사 볼까요? 관련해서
그 한동훈 위원장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인데 우리 김행 위원께서는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직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준비가 되면 당연히 들어온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아니 수사 준비가 공수처에서 준비되면 당연히 들어오겠다. 아. 어떻게 공직자가 안 들어오냐? 거기 이제 용산 입장과 같은 입장이신 거죠? 아니 당연히 들어오죠. 네, 네. 그게 임명 자체는 내일이라도 문제가 준비되면 내일 없었다. 들어오는 네네. 거죠. 음. 아 그러면 하나 더. 저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즉각 들어와야 된다라고 네, 얘기한 네. 건 네. 이게 총선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의 진심은 원래 이랬던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런 의혹 사건이 있는데 대사로 나가 있으면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애초부터 봐주기 수사의 신호를 용산이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국민들께 진심 어린 방식으로 수사에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네네. 이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정정할게요. 근데 지금 김인 자, 비대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변호사님. 그게 아니고 선거 전략상 필요하니까 들어와. 라고 액션하는 걸로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자. 저는 아니, 한동훈 변호사님. 비대위원장의 진정성을 믿었는데 저는요, 이렇게 되면 믿지 못하는 변호사님. 네, 거죠. 저희는 마이크 끄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봐주기 수사에 우려가 있으니 들어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 얘기 말씀. 안 하셨는데 이건 변호사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진정성을 믿었다고요. 아니 언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 하셨어요? 봐주기 수사의 우리가 우려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진지하게 수사 절차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요. 저는 아니, 그럼 단순히 어떻게 단순히 이 총선 전략이 아니고. 독심술 갖고 계세요? 아 그럼 총선 전략입니까? 아니 전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 하신 거 한 번도 못 아니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총선 전략이냐고요. 그럼 아니 김 우리는 비대위원님 말씀. 절박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알겠습니다. 그럼 총선 전략으로 어떻게든지 이해하겠습니다. 그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국민 눈치 이런 얘기고 그렇지만 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자는 그 얘기고 이래서 가짜가 뉴스가 나와요. 언제 한동훈 위원장이 봐주기 수사에 우려가 있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건 변호사님 얘기죠. 아, 저는 그렇게 진정성을 믿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아니, 무슨- 총선용 아니, 쇼라면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용 쇼로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쇼라뇨. 아니 왜 지금 쇼라고 총선용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쇼- 총선용 쇼라고 쇼라고는 한 아니죠. 적은 절박하다고 없으시고요. 얘기했죠. 왜 그렇게 가짜 뉴스를 자꾸 하세요? 아니 네. 봐주기 수사에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네. 이거 봐주기 민주당 수사에 진짜 우려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본인 생각에 그럼 본인 아니요. 생각이잖아요. 봐주기 네. 수사에 우려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진정성 있는 자세로 수사 절차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취지 아니었냐라고 제가 굉장히 아름답게 예. 아름답게 그거는 선회했는데 세드 조상우죠. 세드 조상우. 아니, 아름답게 선회했는데 변호사 그게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전달을 그게 하신 아니라시니까 얘기죠. 예, 예. 아니라시니까 우리는 그리고 절박한 우리는 겁니다. 절박하게 선거에서 아니, 한 무슨 표도 봐주기 얻기 수사. 위해서 하신 거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무슨 네. 봐주기 네. 수사예요. 한동훈 봐주기 수사할 세드 이유가 이 뭐가 문제는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은혜 세드 공수처의 수사 일정을 조사 대상자에게 맞출 수는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했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황상무 경질론 아. 확산입니다. 이거 잘 상무. 이거 그냥 바로 잘라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하. 뭐 저도 언론하고 발언 공부했기 필요 때문에 없습니까? 발언 자, 내용은 이미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지난번에 있습니다만. 전했는데 MBC 잘 들어라고 하면서 이제 기자들 모인 네, 자리에서 그렇죠. 회칼 테러 발언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조금 이렇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그 기자들 당시 있는 기자들의 이야기였고 이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네. 대통령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이 특정 현안과 관련해서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반응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 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에서는 네.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아하.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민주당에서 황상무, 네. 잘리라고 하는 사람 잘리면요 우리 정부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민주당은 전부 다 잘렸고 탄핵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근데 경질 사유가 안 근데 자, 되나요? 보세요. 이게 88년도 사건이에요. 네. 이 분은 오은근 선배는 중앙일보 선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하. 저랑 같은 교회 다녔어요. 아. 이미 36년 전 사건을 네. 그때 본인도 얘기하지 않아 본인 얘기예요. 저도 뭐 직접 그때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 농담처럼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나서 아니 농담이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기자들 많이 아, 근데 만나보셨겠지만 그거 할롱담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본인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아니 사과하면 괜찮다면서요? 아니 MBC 잘 들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그래서 특정 언론, 그러니까 그 언론 MBC가 지금 이 정부에서 어떤 위치를 어떤 그 포지셔닝을 점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 정부가 가장 MBC가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언론이라고 타겟팅하고 있는 지금 기관입니다. MBC가 그랬죠. 바이든 날리면 뭐 허위 보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네. 들어봐도 역시 MBC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부는. 근데 그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정부를 잘 들어 하면서 회칼테러 사건을 정보사 회칼테러 사건, 했다고 하지 그 않았습니까? 국가 군인에 의한 회칼테러 사건을 언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요. 네. 밥 먹고 술 먹는 자리에서 한 얘기까지 다 그리고 녹음해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네. 오은근 기자님, 그 2년 전에 돌아가신 22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오은근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오은근 기자님 유족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지금 이걸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사모님을 잘 아는데 그분이 여쭤볼게요.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한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꽃처럼 그러니까 한으로 살았다 불꽃처럼 해가지고 묘비명까지 직접 남기셨다는 거예요, 동생분한테. 근데 그래서 그 동생분이 나와서 직접 인터뷰도 했어요. 네네네. 이거는 진짜 우리 가족 회의를 열어서 네.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튼 이 제가 발언 우리 아니 자체가 황상무 수석은 또 오은근- 특히 언론인 출신이고 오은근 공영방송 메인 선배님은 앵커였잖아요. 저 역시 굉장히 존경하고 네, 좋아하는 네, 네. 선배님입니다. 그러니까 발언 그리고 자체가 부적절한 건 뭐 사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저는 일인 것 그때 같고요. 상황을 네. 본인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바로 농담이야 뭐 이러고 끝났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부적절한 말이었지만 뭐 농담이야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뒤에 순환을 하셨다는 거죠. 대통령실의 입장은 네. 그거 같아. 이게 저는 정말 오은근 선배님이 지금 이렇게 소환되는 건 정말 제가 오은근 선배님이랑 정말 친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고 마음이 저도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거 아니에요. 36년 전에 정단 시절과의 언론 환경과 지금 환경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네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그래도 뭐 나빴지만 전두환 때보다 훨씬 좋았던 거 아닙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언론 뭐 아주 대놓고 언론 작살을 내지 않았어요? 언론 엄청나게 작살하고 KBS, MBC 다 내쫓았잖아요. 문서 갖고 시나리오 갖고 전 정부 다 했잖아요. 아, 지금도 다 뭐 저기 지금 언제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MBC에 아직 그 시나리오까지 있어요. 아니 언론 지금 장악 사장들 다 시나리오까지. 쫓아내고 기소하고 누가 했습니까 지금? 네. 그럼 저희 황수석의 사과를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석열 정부가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황상무 수석. 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을 하겠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거치 요구가 결정 요구가 나왔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지금 MBC가 그 경영권 장악을 위해서 박문진 네. 이사와 이사장을 갖다가 무리하게 밀어내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해고를 남발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다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박문진 이사장이 자리를 지켰죠. 그렇죠. 이렇게 무리하게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마구마구 해고하고 방통위원장을 기소하고 전임 방통위원장을 기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언론 장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시민사회 수석 그것도 직전 공영방송 메인 앵커가 메인 앵커였던 분이 88년 정보사 회칼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MBC를 직접 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공포감 안 느낍니까? 자, 문재인 기자들이 정부 참을 수 때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언론 장악 시나리오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뭐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왜 없었어요? 그 시나리오를 국회에서 발표까지 보여주세요. 했는데요. 시나리오를 아니 보여주세요. 시나리오 그걸로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변호사님께서. 이게 무슨 언론 장악 시나리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럼 아니, 어떤 그거 시나리오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기네들 민주당에 아니 오히려 지금 그 누구죠? 그 방통위원 이번에 이거 방통위원장 결국에 물러나신 분, 동아일보 출신 그분의 이동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는 문건으로 공개된 적이 있어요. 저 최근에. 본인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최근에 문건으로 공개됐다고. 아니, 본인이 뭐좀 실제로 확대하지 말고 언론 예를 장악 들면 시나리오는 저기 민주당의 자체 연찬 회의 내에서 아예 브리핑을 네네.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졌죠. 지금 현재 상황에 이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이제 부적절했던 건 맞는데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은 언론들이 혹은 뭐 많은 기자분들이 이거 굉장히 참기 어렵다 혹은 이제 이건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도의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민사회 수석이 어쨌든 언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분인 만큼 적어도 기자들이 그렇게 좀 두려워하거나 혹은 좀 거부하는 시민사회 수석이라면 교체하는 게 혹시 맞는 건 아닌가요? 그 잘못의 크기에 꼭 그분이 비례하지 이제 않더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고요. 예. 개인적으로 아마 우리 혹시 변호사님 그 황상무
그 수석의 인품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품이요. 네. 네. 굉장히 좀 사람이 부드럽죠. 착하고. 아, 왜 웃으세요, 근데? 아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세게 합니까? 아니 이분이 실제로 황상무 이 양반이 네. 저희가 춘천 출마하세요. 이 얘기도 했어요. 춘천이 비었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저는 제가 무슨 출마를 합니까? 저는 그런 데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작은 자리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어지면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상당히 큰 자리에 아니 가시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까지 가셨는데 네. 이분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언론계 선후배들도 다 할 거예요. 참 착한 분이에요. 근데 살다 약간 보면은 본인도 좀 민망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저런. 이렇게 밥 먹으면서 농담처럼 농담 워낙 했었길 잘하세요? 바래요. 아니 농담을 잘하시는 게 본인도 그러잖아요. 농담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네. 뭐 그 발언에 대해서 네. 우리 글쎄 다 위협 그 본인이 위협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하튼 네. 본인이 사과를 했으니 네, 네. 그 향후 좀 지켜봐 주시면 네, 좋겠다. 일단은 이런 인품이 생각이 좋다, 그죠? 듭니다. 예, 인품 아니, 좋고. 정말 좋으세요. 착하다. 농담을 착하다. 좋아한다. 네. 네. 그리고 농담을 아마 했지만 언론계에서는 다 아실 거예요. 아하. 언론계에서는 다 알고 네,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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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황상무 수석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네. 다음 뉴스는요. 세 번째 경선하는 박용진. 박용진 삼경선. 후보. 네네. 민주당이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에 이제 고민 끝에 논의 끝에 전략 경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27명이 저하고 나갔대요. 근데 거기서 전략공관위에서 전략공관위에서는 네. 전략 경선한다고 하면 경선에 붙을 사람을 직접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2명을 선택했다. 2인 경선하기로 했는데 현역인 박용진 의원 그리고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이렇게 두 사람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보가 많이 나서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조수진은 그 조수진과 다르다. 계속 뉴스가 잘못 나가가지고 이 사진도 좀 적절하진 않은 것 적절하네. 같은데요. 그 네.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은 네, 계속 황상무 수석은 이상한 비유로 뭐 농담인지 비유인지를 모르겠는데 네, 그런 네. 말씀하지 마시고 후배들이나 좀 챙기세요. KBS에서 네. 어떻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진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까? 네. 저희 사실 그거 모아볼까 보도 하다가 잘못된 거 진짜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잘못됐는데 그다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저 네, 조수진 이사가 나가게 됐습니다. 네. 투표는 18, 19일 진행이 되는데 이 투표 룰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몇 가지 지적이 있는데 1인 2표제로 간다. 1인 2표제는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인 2표제 그리고 그 유권자 구성이 전국 권리당원 70% 그러니까 돈 내는 당원 실질 당원 지금 1인 1표로 바뀌었을 건데. 아 바뀌었나요? 아니 양자인데 이 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처음에 문제가 많이 처음에 됐어서 다자 경선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얘기가 있었던 걸로 근데 압니다. 지금 1인 1표에 아까 네. 70% 권리당원. 네네 끝까지 해볼게요. 권리당원 70%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민주당 당원 70% 그리고 강북을 소속의 권리당원 30% 이렇게 온라인 일반인은 투표를 뺀 치르겠다 거죠. 해서 일반인은 일반인은 빼고. 없습니다. 강북을의 유권자도 그러니까 없고 개딸들만 그냥 갖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세요? 이게 진행될 예정이다. 제가 이렇게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기 안심번호를 추출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게 이제 안심번호를 민주당의 보통 설명이었죠. 뽑으려면 네. 한 최소한 5일 이상 걸린대요. 급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기간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후보자 후보 등록을 등록을 해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요일까지는 나와야 네네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경선 돌리면 이틀 정도는 잡아먹는다고 보고 그러면 이걸 번호를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당원 30% 그다음에 전국 당원 7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원래 우리 혁신안 중에 주장했던 혁신안 중에 여러 얘기들 중에 이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국회의원은 국가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가적 관점에서 이분들이 그동안 의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혹시 지역주의에 함몰돼 가지고 국가적 이익을 외면해 온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여론조사가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넣는데 네. 여론조사가 지역구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샘플도 잘 안 나오고요. 일단 실제로 그 조사해 보면 많이 안 잡힙니다. 그렇죠. 그 지역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네. 투표를 할 사람들은 결국에 그 지역 구민이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역구민은 맞죠. 근데 그 지역구민의 여론만 100% 하는 게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지역민들 뽑는 것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러니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예, 예. 그래서 그 조직에 의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비명 행사잖아요.
아니요 아, 외국 대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비명회사 친문 몰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고 또 당원의 웃겨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보세요. 부분들을 좀 그러면 바로잡자고 한 그때는 거예요. 다 당원의 뜻이고 아니 국회의원은요 국가 일을 보는 사람이지만 뽑는 네. 건 지역구민이 뽑는 거지. 그럼 전국에서 뽑으려면 대통령 나가셔야죠. 아 그래서 5대5로 뽑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 근데 이거는 7대3으로 이거 조정했지만. 7대3으로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개딸들을 많이 넣어서 뽑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박 후보는 감산이 네, 감산이 30%가 30% 있고 그리고 조수진 후보는 플러스로 25%. 여성 하나마나 못 뻔한 신인데. 선거인데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이에요. 네네. 네네네. 다운표. 박용진 후보께서는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은 안 되실 거니까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학살당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시는 게 아닌가. 박용진 이거 후보가 제- 지금 의원 경선에 입장에서 참여하는 볼 때. 이유는 뭐 떨어질 거 뻔하지만. 네. 후의 서사를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네, 네. 이건 제 오. 해석이에요. 네. 네, 전 독심술수인 거 아니고요. 행피셜. 그냥 제 네. 해석입니다. 네. 확실히 한번 저 법적인 저 이벤트를 한번 겪고 나시니까 굉장히 조심하시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제가요? 제 해석입니다. 네, 뭐 남의 마음을 막 저렇게 막 독심술하고 가짜 뉴스 하는 거야. 아주 질린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박용진 후보의 출마는 그러니까 이번에 경선 참여는 안 될 걸 알지만 얼마나 지금 비명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퍼포먼스다. 비명회사에 내가 대표 선수였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예. 개딸 자꾸 하시는데 그 어떤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특정 계층만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전국 당원 누구나 투표권이 있고요. 그 전국 당원 모두에게 투표 공지가 문자로 갑니다. 아. 그래서 거기 링크가 연결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당은 당 자체로 그 당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공직자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 혼자 붕 떠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다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주장하는 게 진짜 국민의 뜻이다. 확인된 적 있어요? 확인된 적 있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결국에는 실체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인 국민이나 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는 당원들한테 묻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박용진 의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의정 활동이 맞고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이나 말씀이 맞다면 그것들을 왜 전국 당원들, 지역 당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습니까?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접근해가지고 본인이 대표가 되는 것이 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 설득하지 투표 때 못한다면 결선 때까지 보면 박용진 의원이 1등을 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감산 때문에 뭐 결국 안 되긴 네, 그렇죠. 했지만, 네.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종봉조 의원과의 2차 결선에서는 사실상 한번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애초에 우리 당에는 가감상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의원들을 쭉 줄을 세워가지고 하위 평가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꼭 누구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위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평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위 평가를 본인이 받는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주장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런 주장은 없어요. 아, 그 예를 들면- 초반에 많이 했죠. 아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출석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출석률도 전체 의원 중에 제일 낮다는 거 아닙니까? 꼴등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가 다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상호 평가도 있어요. 네. 의원 상호 평가 중에 좋은 점수를 준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박용진 의원이 없으니까 나오라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안 나오시니까 자, 제가 보세요. 입장을 자, 전달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고 잘못된 기준이었고 아니면 기준 자체를 아주 공개를 왜곡해 안 했지 적용했고. 평가 결과를 못 자, 봤잖아요. 본인이 자, 그건 보세요. 문제가 아니 그걸 못 자, 봤다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박용진 의원이 아니요, 주장하고 그 있는 세부적인 거예요. 점수가 네, 제가 네. 나와요. 말씀드릴게요. 뭐 30%, 25%뭐 감점, 가점 뭐 이거 어쨌든 또 결과는 조수진 후보가 될 테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 안 그분은 나왔는데요. 반드시 네. 붙이기 위해서 자 네. 보세요. 아니 경선을 하면요 그 지역의 현역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전부 다 그 지역의 여야 공이 다 그 지역의 당원들이 뽑아요. 이분들을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3 한 분은 마이너스 30% 감하고 한 분은 25%를 더해도 불안하니까
이분은 어차피 조수진 후보는 지역 활동을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물타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비명 행사를 시키면 아니 저는 이게 앞으로 저는 확대돼야 그래도 된다고 뭐 생각해요. 이런 시스템이 예, 이런 시스템이 아까 제가요. 말씀드렸듯이 지역 영주 내지는 지역 기득권 타파를 위해선 전국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아니, 근데 지금 그 시스템이 왜 박용진에게만 적용됩니까? 서대문갑에 처음 적용됐어요. 이미. 네. 서대문갑에 원래가 처음 있다. 네. 예를 들어 서대- 전국적으로 그럼 같이 처음부터 적용하죠.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되면 네. 아마 다른 그런 후보들도 오케이 아니 뭐 그렇게 왜냐면요 생각할 제가 그건 텐데. 왜 네.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원래 당원 당규 룰이 5대5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박용진 후보를 제외하고 아무나 그냥 넣어도 돼요. 네.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그렇지만 박용진 후보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경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룰을 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안심번호 추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예를 들면 우리 당원과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객관적 평가를 담아낼 수 있을까 네. 고민하다가 나온 게 직전 서대문갑에서 청년 전략 지역구 때 그때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 아예 양보하셔서 아무런 분쟁이 없는 지역구였습니다. 네. 그때 적용한 방식을 다시 적용해 보자 해가지고 한 겁니다. 네. 이게 박용진 의원을 타겟팅해서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런 이번에 룰이 처음 아니다. 적용하는 룰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박용진 의원 측에서는 그 하위 10%가 왜 됐는지 점수표를 보지 못했다. 그 당에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네. 입장은 다시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어느 부분에서 점수가 적게 나왔는지를 당사자도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하위 의원들의 계속 비판 포인트였다. 저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데 전국 당원을까지 물타기를 해서 조수진 후보를 붙이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입니다. 아니,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니 김영희 왜냐면 의원께서는 그냥 하면 현역이 유리하거든요. 네. 예. 그 거기 당협위원장이 박용진을 너무 싫어해서 아니 비명이잖아요. 다시 비명이라? 비명 행사시키는 거잖아요. 비명이라 저는 무조건 그래서- 잘라야 된다. 네, 저는 이번에 제가 비명인가 이재명, 봅니다. 이재명 제가 횡사를 하겠는데 셀프 디스를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이야 아주 네. 채측근이시죠. 네. 네, 그렇게 안 말씀하시면 됐어요 안 근데. 돼요. 근데 왜 안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거는 여기는? 그거는 본인이 변명을 하셔야죠.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조수진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성폭행, 성범죄 이력이 있는 가해자 변호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수진 후보가. 네, 조수진 후보가 네.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그 국민추천제로 울산 남구갑에다가 공천을 한 김상욱 변호사 이 후보도 그 성폭행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다수 변호를 했다 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인은 누구라도 변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대원칙이긴 한데 국민 정서상 이런 사람을 봤을 때 뽑고 싶은 마음은 사실 안 드는 게. 네, 지역구민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 원조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또 이재명 대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기 기승전 그 이재명. 사촌 동생인가 네. 뭐 그 여자친구 살해한 네네네. 근데 지금 그거 변호했잖아요. 다시 그리고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변호했잖아요. 뭐냐면 그러면 거기는 아예 살해했어요. 성폭행이 아니라 네. 아예 한동훈- 살해를 했어요. 아이고 자꾸 그런데도 변호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변호사 제도를 근대 사법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국가기관이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막강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네. 조사, 강제조사부터 포함한 조사, 구금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네.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때로는 조사자의 의지가 비틀리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쳐서 너무 열의가 커서 그 사람이 실제로 저지른 범행의 대가를 넘는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왜곡될 위험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정말 나쁜 죄면 정말 나쁜 죄만큼 그리고 그보다 좀 덜 나쁜 죄면 좀 덜 나쁜 죄만큼 처벌되도록 하는 게 우리 형사사법제도 사법정의인데. 사법정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사법정의를 치료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이냐? 그러한 중범죄인조차도 심지어 그 사람이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다면 강제적으로 변호사를 붙여서까지라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 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적 국선입니다. 네. 변호사가 반드시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국선 네. 변호사였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붙여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어차피 이분은 국가 권력을 활용하는 건 아니니까 네. 최대한의 어쨌든 그 법적 범위 내에서 법률적 그 판단의 범위 내에서만큼은 불이익 없이 본인이 지은 죄가만큼 처벌받게 하자. 이게 변호사 제도의 본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분이라도 언제나 변론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또 변호사 윤리정제는 뭐가 나와 있냐면
어떠한 사건이라도 그 사건의 내용과 성질을 보고 변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변론했든 그거 갖고 변호사의 어떤 뭐 성격이나 이런 걸 규정하진 말자. 그래서 그럼요, 당연하죠. 설령 그러지 않으면 예. 형사 변호사제 자체가 국민의힘에도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막 그럼요. 성범죄니 뭐 기업 뭐 이상 비리 뭐 이런 것들 엄청 변호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거는 비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네. 예전에도 요구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대한변협을 약간 보수화됐다고 해요. 대한변협에서 그때 당시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네. 대한변협 명의로도 비판이 나왔어요. 야, 이거는 형사 변호사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다. 누구라도 본인이 주장이 만약에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닌데도 심신미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그걸 거부한다는 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변호사는 해주게 돼 있어요. 네. 최소한의 주장을 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해도 네, 네. 그걸 그대로 채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이 다 사실관계를 보고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특히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가진 검사의 주장을 날카롭게 다 치고 들어오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한다고요. 그럼 받아줍니까? 만약에 부당한 주장이면 안 받아줘요. 그게 형사사법 시스템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자기 조카인가 그 여자친구하고 예. 엄마를 살해했는데도 변호하시지 아유, 않았습니까? 그 사건 뭐 네. 이제 그만하실까요? 네, 네. 그만할 거나 그거에 대하면 이거는 네. 조직주의 비판이 나오는 포인트는 여성 가점을 받았는데 성범죄자에게 그렇죠. 조언을 했다는 게 이제 비판이 나오는 이유고 그리고 이 아동 성착취범에게 집행유예를 받았던 판결문을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를 했다 사건 홍보를 했다 이제 요게 네. 지금 계속해서 비판이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무슨 범죄 막 이렇게 막 검색하다 보면 그 관련된 변호사들의 홍보 그렇죠. 블로그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네, 블로그에. 거기에 보면 아동 성범죄 관련된 자신의 어떤 뭐 변호나 뭐 법률적인 지식을 좀 도와주는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블로그 글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자기의 그 실적을 홍보했나 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아 무슨 뭐 국민 저런 게- 눈높이에서는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네요, 그죠? 불편하죠. 네. 만약에 그런 저희가 지금 뭐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홍보성 글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는 네, 좀 네, 있어 네,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조 변호사님이 제대로 말씀하시는 아니 저는 항상 거예요. 제대로 말합니다. 네. 입장이 다를 뿐이지 네. 항상 그러면 제대로 제 말합니다. 변호사 좀 해주세요. 이재명 대표 무고죄로 선임하시는 겁니까? 상당히 힘드신가 본데 잠깐만 계속 해줘, 여기서 해주세요. 누구든 변호받을 권리 있는 거니까. 네, 저도 변호받을 네. 저 이재명 대표 무고죄로 고발하려고 해요. 김행 변호인으로. 아 이렇게. 이거는 변호인이 아니에요. 잘 왜요? 모르시는구나. 이게 왜냐면 이렇게 공격하는 건 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리인입니까? 대리인은 제가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변호인은 부탁하는 거예요. 네, 형사 변호인은 죄를 지은 사람. 지금 김행 대변 저 부탁하는 거예요. 김영 부탁. 비대위원께서는 네. 죄를 지은 사람으로 저한테 사건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누가 죄를 지었으니 처벌해 달라 하는 거라서 아니 무고죄로 고발하는 그러니까 그건 고발 대리인. 아니 근데 변호인이 정말 아니야, 고발 그 변호인이 비대위원님이 좀 마음에 해주시면 안 쏙 들었나 봐요. 지금 마음에 계속 들어요. 한다고. 마음에 네, 쏙 정말. 든대. 네, 아주 제가 마음에 쏙 변호사비 드네요. 잘 할게요. 아, 전에 받았던 그 저 정말 무고죄로 고발. 검토기보다는 훨씬 생각 합리적으로 해줄 중이에요. 겁니다. 아, 지금. 이 여야 어떤 합의가 사람은 있- 이렇게 네. 무고하게 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근데 하나만 제가요 그 고발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발인이 이재명 대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국회 가만 만나 보세요. 그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안 오셨냐고 자 물어보시고 하나만 뉴스 하나 딱 더 나갈까요? 볼까요? 네. 양문석, 손흥민처럼 진화. 손흥민은 왜 나옵니까 갑자기? 아니 뭐 크게 맥락이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분이 하신 이야기니까 그냥 갖고 왔는데 본인도 손흥민처럼 점점 진화하겠다. 이 양문석 후보가 이 비명계 강병원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됐는데 되고 나니 또 과거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말한 글이 이제 올라온 건데요.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이고 무도한 조롱이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동시에 양문석 후보가 진정성 있게 사죄하겠다고 했으니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두고 약간의 이제 그 내부에서 온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에서는 이제 선대위원장은 양문석 후보가 막 달려오니까 토요일에 이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 여기서 뭐가 더 나오면 예를 들면 뭐 막말이나 이제 비판 발언 같은 게 나오면 우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선거 때는 흔들리면 안 된다. 그대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거다. 권력자의 행위에 대한 비판은 뭐 크게 무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봉하마을 가서 엎드려서 뭐 사죄했어요. 추가로 더 안 나오면 아마 그냥 가는 분위기인 거죠. 여기는 그러면? 뭐 양문석 후보 공천하면서 또 비명 행사 시켰잖아요. 전해철 아주 가볍게 정선을 했는데 네, 정선이었네요. 비명 행사에서 네. 저쪽은 이상하게요. 제가 뭐 타당에 대해서 뭐 그쪽에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희한하게도 아주 쪽집게처럼 비명들은 경선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참 그 오비락이길 바랍니다. 그게 국민적 여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리고 지금 아니 그러면은 양문석은 사과하면 되고 그리고- 황상무는 사과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양문석 사과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인데 황상무 수석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 아래에 있는 그 국민 일반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거를 정당화하려는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 그러니까 외에도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여러 두 가지 번째는 막말들이 계속 예, 나오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입틀막 정권이 아닙니다. 네. 그냥 권력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용을 품어줄 그게 우리 민주당의 가치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에 그다음에 좀 모욕성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대통령 욕하는 거로 만약에 국민들이 시원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라 이런 말씀하셨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욕이 만약에 뭐가 답답하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그래야지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정말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 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MB 정부에서의 이른바 입틀막, 그때도 입틀막 논란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른바 쥐박이 표현이 너무 심했는데 그걸 갖다 회사 추적하고 사찰하고 그래서 공격하고 해고시키고 네, 이런 네.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네. 그때 김효준 배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후보님 정말 잘하실 수 있습니까? 다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하나 대통령 욕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 욕한다고 해고당하고 거리로 쫓겨나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네. 문재인 후보가 청중들과 함께 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그런 정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우리의 자유롭게 가치고요.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게 그냥 우리의 가치예요. 네네, 그 가치면 뭐 자유롭게 욕하시고요. 네. 참 자기네 편은 사과하면 끝나고 네. 우리는 사과해도 잘려라. 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니, 이제 발언에 아니, 여기는 사과하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언 권력에 대한 차원이 비판이 다르다는 아니라 말씀이시죠? 네. 그거 권력자가 말고 다른 문제 권력자가 발언들도 국민의 꽤 입을 나오고 막으려는 있죠. 그 시도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갈 수 다른 있습니까? 발언들도 지금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은 이래요. 네. 저는 제가 그 이해찬 선배님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선거 때 흔들리면 안 된다. 네. 결국 안 자를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자기 편 확실히 챙기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 존경합니다. 네. 네. 표현에 있어서 구설하면은 황상무 수석과 비교하기보다는 장해찬 후보하고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장해찬 후보가요. 정치도 하기 전에 20살 초반에 한 얘기들 갖고 쏘아내라면요. 아니 무슨 그분이 그때 정치했습니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웹툰 작가였다고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적으로 몇 명이 그 페이스북인가 뭐 SNS인가 네. 어디서 했다는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10년도 넘은 얘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냐면 그분의 세계관이 혹시 굉장히 비틀려서 뭔가 누군가 소수자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혐오하고 비난하고 편가르기 하고 차별하고 이런 시각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게 총체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 그다음에 서울 시민과 도쿄 시민, 아니 일본 국민,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을 자꾸 비교해 가면서 누군가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어떤 대상을, 그것도 사회적인 약자 그룹에 속하는 대상을 그룹핑한 다음에 실제로 그 사회적 그룹핑, 약자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 뭐 못생긴 여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했어요? 네,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장애인, 뭐 그다음에 또 어떤 뭐 예를 들면 부산 시민 맨날 걸쭉하게 장애인 욕하고 얘기도 진짜 예, 있어요?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침뱉고 뭐 그다음에 욕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표현한다는 거친 거죠. 부분이 많죠. 결과적으로는 네, 동물병원 얘기도 있고. 거친 표현은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 거친 표현 쓰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분의 세계관이 굉장히
그러니까 성차별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예를 들면 그 인종차별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아니면 그 어떤 시를 나눠가지고 서울 시민은 조금 낮고 부산 시민은 좀 더 여루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민과 일본 국민을 비교해서 서울 시민은 좀 여루하고 일본 국민은 좀 더 우수하고 너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시각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 세계관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 위험을 그 걱정해 주시는 게 정말 고맙고요. 자 보세요. 그 결과적으로는 네. 뭐 우리 국민의힘은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네네. 근데 민주당은 아무리 막말해도 그대로 가잖아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민주당은 뭐 어떻게 해도 언론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도 아니 그냥 정봉주 끝까지 의원 가잖아요. 공천 취소했잖아요. 예, 그 한 분만 했죠. 그건 예. 도저히 커버가 안 되니까. 아니, 다른 분은요? 다른 분 누구 다른 분 막말을 누가 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친 표현이면 실수라고 실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권력자에 대한 비난 과정에서 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응인 가능하지만 그 거기서 약간 그 단계를 넘어서서 표현상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실수로 인정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사과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계관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도태우버처럼 역사 인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 장경태, 그런 노정면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 박선원, 권칠승 이분들은 천안함 국가관과 관련된? 네. 안보관 자체가 잘못된 거 네, 아닙니까? 오늘 요거 딱 4개 네. 가지고 오셔서 네. 반드시 아주 관철시키겠다. 국가관과 안보관조차도 잘못된 분들이 네. 제가 그 문제가 되는 것들에 있어서 네. 정정을 좀 하자면 예. 양문석 후보는 전해철 의원이랑 경선을 했고 지금 최근 오늘 아침 발언이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양문석 공천에 이명백 그 공천관리위원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재고해야 한다는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병원 의원은 김우영 후보랑 돼서 김우영 후보가 네. 당선됐고 그리고 하나 더 그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그 장해찬 후보 있잖아요. 네. 장해찬 후보가 오후에 기자회견을 잡아놨는데 네. 이제 그 조금 전에 최근에 그 무소속 출마 관련한 그 카톡 자기 지지자 카톡방에 무소속 출마를 암시하는 기사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 무소속 출마 할 수도 있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오후에 아마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뭐 부적절한 발언 이런 것들로 관해서 여당에서도 뭐 사퇴가 됐거나 아니면 좀 처리가 된 분들이 계시고 야당에서도 있긴 있는데 우리 김행 위원이 보실 때는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는 아마 그렇죠. 얘기를 좀 정봉주 해주시는 것 의원님 한 같고요. 분. 네.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살점을 뛰는 것처럼 아프다. 그래도 하도 여론이 나쁘니까 정말 안 하려고 끝까지 네. 버티시다가 겨우겨우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에 네. 그 용인될 수 없는 표현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네. 개인적인 소외를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하신 살점을 제 뜯어내는 변호사 것처럼 좀 해주세요. 아픈 거다는 거는 개인적인 소외를 말씀하신 거고 아주 마음에 쏙 들었어요 지금. 오늘 결론은 네, 법률 컨설팅. 속이의 네. 성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조상우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가 무서우니까 네. 제가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네, 데 네, 다들 네. 피하더라고요. 김행위원의 변호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나가시면서 더 좋은 이야기 많이 좀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최윤경 기자 고생 많으셨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감사합니다. 네, 네 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